제가 처음 시아버지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상견례 때였습니다. 유난히 우리 엄마를 보시고 얼굴을 붉히셨는데 아는 사이신가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저희 엄마가 솔직히 시어머니보다 미모나 몸매가 많이 딸리니 다른 생각은 없고 제가 짐작한 게 엄마가 허리가 드럼통으로 통통한데 팔다리가 가느셔서 그날 몸매 가린다고 한복을 입으셨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서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누굴 보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부모님 처음 보는 자리에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한복 입은 모습에 시선이 끌리시나 보다 낯도 가리시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이제 40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처녀 적엔 나름 조신하고 여리여리하니 제법 예뻤는데 아들 하나 낳아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어느새 허리가 드럼통만 해졌습니다. 아가씨 때는 비비안 리 저리 가라 얍실한 22인치였는데 지금은 남편하고 허리 사이즈 같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지는데 이거 뺀다고 다이어트라도 할라치면 아들이고 남편이고 갑자기 튀김이며 떡볶이 먹고 싶다고 성화라 시켜주고 돌아 앉아있자니 냄새가 솔솔 풍겨서 맛만 본다고 한 점 집어먹고 발동 걸려서 매일 밤 파티 열립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 편하더구만요. 우리 친정 엄마도 팔다리는 가는데 허리가 이러십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다이어트 한 건데 그냥 운명이려니 하려고요. 사실 이제는 해결됐지만 많이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사연인데 입이 간지러워서 말할랍니다. 이거 10년 전 이야기지만 제 친구에게도 소문날까봐 말 안 한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남편 태어나자마자 시아버지가 살아는 계시지만 죽었다 생각하고 남편 하나 바라보며 키우셨습니다. 남편 외가가 지방 부호여서 집은 비교적 사는 편이라 여자 혼자 키우셨어도 별로 고생 같은 것은 안 했다는데 이 중학교 때까지는 외갓집에서 살았다가 외조부 돌아가신 후 올라온 거라 따지고 보면 혼자 키우신 것도 아니죠 뭐. 남편은 시골 동네 유지 양반의 귀하고 안타까운 사연까지 품은 외손으로 완전 왕자님처럼 금이야 오기야 자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 이야기 나오고 홀어머니라는 소리에 조금 선입견이 있었다가 시어머니 뵙고는 깜짝 놀랐는데 이왕이면 두 분 다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키우시며 애정 쏟는 것보단 좋잖아요. 무엇보다 외아들이라서 다들 한 소리씩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뭐 제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 꼬질꼬질 궁상 맞은 것보단 좋지 하고 만났는데 세상 이런 공주님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어디 동화 속에서 살다 오셨나 싶게 철부지에 돈 무서운 줄도 모르시고 고부 갈등도 모르시고 소녀 같아서 좋았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및 외아들치고 깐깐하다 했더니만 어머니 대신 철든 거더라고요. 남편은 사상은 자유로운데 몸이나 지갑은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인생도 중히 여기시는 편이라 본인 꽃꽂이하시고 골프 치시고 교양 있게 취미생활 즐기셔서 살림을 하나도 못하신답니다. 결국 남편은 먹고 살려고 스스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스승 삼아 밥에 물 맞추는 거, 청소며 빨래 노하우를 배웠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부려 먹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살림 하나는 끝내줄 거라며 제게 자랑하셨는데 딱히 저 살림살이 하는 걸로 욕하거나 잔소리하실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깐깐하게 잔소리하긴 하지만 사상은 또 발랑 까져서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반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키우셨지만 또 아버지와 정식으로 이혼하신 것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적엔 아버지를 뵀다는 남편에게 들은 시부모님들의 역사는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명료했고 옛날 분들치고 시원시원하니 미련이 없었는데
일단 동네 하나 끼고 유지 아들, 딸이던 두 분이 첫눈에 반하셔서 일사천리로 동네 떠들썩하게 결혼하셨답니다. 당시 전통 혼례하셨다는데 서울에서 사진사 불러서 칼라로 뻥뻥 온 동네방네 주민들 사진까지 박아주며 요란스럽게 하셨다는데 어머니 댁에서 소 2마리를 잡으시고 아버님 댁에서 돼지 5마리를 잡으셨다는 소문이 나서 결혼식 전전날부터 거렁뱅이부터 장돌뱅이 엿장수까지 들러 먹고 갔다고 합니다. 외조부님이 또 먹거리 인심으로 소문나신 분이라 당신 딸 결혼에 아끼실 리 만무하죠. 서로 반하기는 했어도 내외하고 얌전 뺀다고 별로 만난 적이 없었던 두 양반은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르고 논반이라는 동네 사람들 시선 아랑곳 않고 남이 보건 말건 둘이서 손잡고 희희거리며 깨복고 다니다 외할아버지께 남사스럽다고 한 소리 들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처가에서 노시다가 이제 진짜로 시집에 가기 전날 대판 싸우신 건데 두 분 다 오야오야 네가 최고다. 그래요 화둥둥 내 새끼 소리 듣고 자란 분이시라. 파르르 해가지고는 신랑이 혼자 백마 타고 휑하니 가버리시고 안절부절 따라 안가냔 소리에 어머니는 획 토라지셔서는 문 닫고 버티신 거죠. 왜 싸우셨냐 물으니 기억 안 나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 일주일 동안에 남편이 생겼답니다. 임신 소식 알릴 적엔 이미 시아버지가 저기 바다 건너로 유학을 빙자한 유랑을 가셔서 본가에서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들어와라 해도 안 가고 버티신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신혼의 색시를 그렇게 두고 가서는 심간 편하게 바다 건너까지 놀러 갔냐는 건데 신랑 낳고 두 집 어르신들이 애까지 놓고 설마 지들이 언제까지 반목하겠어 하시며 혼인신고하며 남편을 호적에 올렸는데 이 두뇌외가 애 놓고도 영 반응이 없으니 중간에 끼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답니다. 없는 집도 아니니 간간히 안부 전하며 명절마다 챙기고 남편 보고 싶어서 애 달아 하시다가 아들은 들어올 생각도 안 하지 며느리는 대쪽 같지 전전긍긍하시던 친가 어른들은 이내 그 집에 손주 생기니 반 포기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잊혀졌답니다. 하여간 두 분 다 뭐 아니면 도로 성격들이 장난 아니신 모양인데 어머니는 아직도 숲속 공주님처럼 치렁치렁한 롱드레스 입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처음 친정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요상스럽네들 하시면서도 마냥 아들만 바라보는 집보다야 낫지 않겠냐 하시며 내 복이다 더 잘해드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 나올 무렵에 신랑이 낯색이 무척 어두워졌는데 드디어 근 30몇 년을 따로 산 호적 상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 사람 아버지는 그동안 해외와 국내를 들락거리며 사업을 하시며 나름 바빴고 말씀으로는 간간히 어머니와 접촉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퇴짜를 맞으셨답니다. 어머니는 1차로 아무리 싸웠기로서니 방금까지도 좋아 지내던 사람이 새색시 체면은 생각도 않고지만 휑하니 집에 가버리냐. 또 2차로 임신 알고 자신이 통보한 게 3개월 후인데 그 모양을 해서 간 양반이 그새 배 타고 외국으로 휑하니 나르니 애 얼굴 볼 자격은 물론 남편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온 동네 사람 다 보게 손잡고 다닌 남자에게 소박 비슷하게 일을 당해버리니 그 동네에서 아버지 체면까지 깎이고 욕보인 남편에게 아주 완강하게 화해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유부남도 총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 홀로 늙어가신 시아버지가 이혼하자 빼액하시니 시어머니가 그러자고 빼액 맞받아치셨답니다. 남편이 그럼 결혼할 적에 혼주석에 아버지를 앉히냐 안 앉히냐 어머니와 상의를 하자 그건 또 결혼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서운함과 동경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워낙 철이 없으시고 주관 강하신 데다 자기 위주시라 심증적으로 신혼인데 좀 저주지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어머니도 천륜을 자기가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촉세우시지 않으니 결혼하며 저와 더불어 왕래했으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뵙고 결정하자 대답을 하겠다고 하니 자리를 마련했는데 왜 어머니가 한눈에 반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날 제 친구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시아버지는 제 신랑하고 완전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이는 한참 자세히 이목구비 요모조모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잘생긴 얼굴인데 시아버지는 한눈에 잘생긴 얼굴입니다. 남편은 시아버지하고 닮긴 했는데 애매하게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본판을 조금 늘리고 자르고 짜부시키면 남편 얼굴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완전 신성일씨 저리 가라. 콧날이며 속눈썹까지 길고 가지런한 데다 한눈에 봐도 돈 좀 있어 배는 도련님 상으로 정치하는 사람처럼 7대3 가르마 딱 가르고 단정하신 것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누구요 말 안 해도 일하는 사람들이 굽실굽실하는데 호감에 신뢰감까지 팍팍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저를 예쁘게 보셔서 당신이 잘 보지 못한 아들하고 선뜻 결혼해 준 것이 고맙다시며 종종 한국 들를 때 아가 선물 챙기고 주고받으며 왕래나 하자는 것이니 부담 느끼지 말라시는데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두 번째 뵀을 때가 두 분 정식으로 이혼하셨다면서 얼굴이나 보자 하셔서 나갔던 날로 어머니까지 계셨는데 남들이 보면 이제 결혼신고한 사람이지 절대 오늘 이혼한 부부 같지 않게 하호호 여전히 사이 좋으시고 아버님은 맛이 좀 좋다 싶은 것은 어머니 앞접시에 척 떨어뜨리고 어머니도 그 순간을 즐기시는 것을 보며 왜 저분들이 30몇 년을 아웅다웅 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시가 시아버지 55세였고 어머니는 53세로 한창 나이에 두 분 다 피부 팽팽하고 몸매도 슬림해서 40대로 보였는데 서로 자존심 세우며 빽하며 안 보시더니 막상 이혼한다고 만나셔서는 얼굴 본 김에 데이트하셨다는 소리에 이러다 재혼식 하신다고 하시겠네. 아무튼 남편도 좀 본받겠지 싶어 특이한 두 분들을 마냥 연속극처럼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애까지 있으니 떨어져 산 세월이 얼마라도 다른 이들과는 다를 거고 붙어서 지지고 볶고 살던 부부보다 떨어져서 좋은 팔자인가 보다 싶었지만 아버님은 딱 식탁 예절에 매너 갖춘 신사로 대할 뿐이지 공주님은 영 아내로 모시기 그렇다는 게 당시 결혼 일주일 만에 싸운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사랑 말고 눈에 아무것도 안 뵈는 두 양반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손잡고 뛰기만 했겠습니까? 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중턱에서 이 양반들이 또 영화 주인공처럼 뒹굴거리며 야생화 다 뭉개셨더구만요. 그렇게 하늘을 보며 세상에 남은 마지막 연인처럼 시시덕거리고 오셨는데 아버님이 그때 등을 벌레에 물린 모양입니다. 새신랑 체면에 내색은 안 하고 며칠을 몰래 긁고 말았는데 참다 본집에 가기 전날 밤에 어머님께 한번 들여다보고 약 좀 발라달라고 청하셨답니다. 부부가 뭐야? 내가 물론 네 어머니 이뻐서 택하기는 했는데 결혼했으니 이제 아내로 남편으로 연애 때와는 다르게 서로 흉어물 없이 봐줘야 하지 않냔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봐달라고 등을 보이자마자 질겁을 하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뛰쳐나가려는 거야. 내가 붙잡았지. 사내 체면에 내가 간지러운 거 며칠을 참고 내색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해봤겠지. 그게 안 되니 집에 가기 전날 부탁한 거 아니겠냐? 오죽했겠냐고 등이라 보이지도 않고 누굴 붙들고 약을 청해 내가 기껏 용기 내서 말했더니 내가 거길 좀 긁어서 번졌나 봐. 징그럽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자기 유모 할머니 불러다 줄 테니 거기다 말하래. 아니 이 사람이 같이 꽃밭 뒹굴며 맹세하던 사람 맞나 싶은 것이 마음이 삭 식는데 나는 이 사람이 당시 벌레 물려 끙끙대면 입 딱 다물고 약 발라줄 의향이 있었다. 아니 새신랑 체면은 요만큼도 생각 않고 병이 있었냐는 둥 자기는 자기 상처에도 약 발라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딱 자르는 거다. 누군 남의 약 발라줬겠냐? 그러나 나는 그때 기분으론 이 사람이 벌레 물리면 약 발라줬다니까. 그러더니만 베개를 이부자리 가운데다 딱 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거야. 없는다고. 바로 내일 우리 집에 가는 여자가 하는 말이 아침에 부모님하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는 거야. 암만 해도 병 같다고. 같이 꽃밭에 뒹굴어 놓고 혼자 벌레에 물린 죄로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믿고 살짝이 신부한테 말했더니 이건 뭐 장인장 뭐 다 알게 생기고 별것도 아닌 것에 발의를 하니 보나마나 결백을 증명하려면 이 등까지 까보이게 생겼으니 내가 네 어머니한테 소방 맞은 것 아니냐고. 아니긴 뭐가 아냐? 뭘 기억도 안 나? 그것이 바로 그쪽이 때린 놈이라는 증거야. 맞은 놈은 억울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거든. 그래 내 올 적에 타고 온 백마 타고 새벽에 집에 갔다. 꾸벅꾸벅 졸다 일어나니 우리 집이더구만. 나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따라올 줄 알았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에 사람 보내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랬더니 내 욕하고 있대서 유랑 겸 공부하러 영국에 갔지. 한 3개월 준비해서 몇 개월 배멀미 시달려 거길 가서 도착했어요. 연락하니 이 사람이 동현이 가졌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이 여자한테는 소식 한 통이 없어. 내 연락처 가르쳐줬다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 고생을 하고 거길 다시 가? 기다리라고 했더니만 또 빽해서는 내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혼도 안 해주고 30년이 흘렀다. 하여간 이만저만 고집불통이 아닌 여자야. 며느리 앞에서 참 별소리를 다 하시네. 몰라요. 난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아무리 화나도 신부 놔두고 가면 그 동네에서 신부 평판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새벽에 집에 간 거 용서 안 되고 뭘 잘했다고 바다 건너까지 가.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게 볼볼거리고 나다녀요. 자식 생겼대도 연락 한 통 없는 양반이 들어오란 연락 받으면 들어왔을까?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든든하지 못한 건 피차일반 아니요? 내가 그 집 도움 없으면 애 못 키울 사람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 이혼녀 되기 싫어. 버티긴 했지만 어떻게 살 건 내가 일절 관심도 터치도 안 했으니 내가 욕 먹을 건 없습니다. 제발 도장 찍어달라고 별말 없었던 것 보면 여자들하고도 보나마나 얼마 못 가서 빽하고 다 털어낸 모양인데 내가 특별히 앞길 막은 것도 없고. 어머니는 당당하게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자기도 아마 기저귀 한 번 엄마가 안 갈아주셨을 거라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군대 갔을 적에 이사 가시는 바람에 버림받은 줄 알기도 했다고 하는 동현 씨는 혹시나 하고 일하는 아주머니께 전화해서 집 이사한 거 알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버린 건 아니고 어머니는 그때도 편지에 적을 걸 깜박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편지는 한 번도 주고 받은 적 없는 모자였답니다. 어머니는 꽃꽃이나 서예는 전문 화백이나 플로리스트처럼 하시지만 남편 위한 요리 한 번을 안 하신 분으로 장미처럼 아름다우셨지만 툭 까놓고 장미처럼 비실용적인 쓰잘데기 없는 엄마로 아내 역할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자존심까지 대단해 역시 왕자인 시아버지와 삐걱삐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남남이라면서 와인잔을 쨍하고 부딪히시는 두 분은 겉보기엔 너무 잘 어울리고 거기서 거기인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이며 꽂히면 누가 뭐래도 직진하는 혁신적인 모습이 무척 닮아 있었더랬죠. 들어온 김에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에 시어머니도 허락하셨고 우리 부모님도 자리 비워진 것보단 낫다 싶어 거부감 없이 그러시라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친정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시며 어머니와 달리 동현 씨 잘 챙기고 고집 덜 부리고 말이 통하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제가 처음 시아버지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상견례 때였습니다. 유난히 우리 엄마를 보시고 얼굴을 붉히셨는데 아는 사이신가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저희 엄마가 솔직히 시어머니보다 미모나 몸매가 많이 딸리니 다른 생각은 없고 제가 짐작한 게 엄마가 허리가 드럼통으로 통통한데 팔다리가 가느셔서 그날 몸매 가린다고 한복을 입으셨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서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누굴 보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부모님 처음 보는 자리에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한복 입은 모습에 시선이 끌리시나 보다 낯도 가리시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조곤조곤 말씀 나누시며 친정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서로에게 많이 끌리시는 눈치셨는데 왕비스러운 면에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시며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시아버지가 가느다란 눈을 해서 바라볼 적에도 별 생각이 없이 어려운 자리라 저 당당한 분이 부끄러움을 타시는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예물 맞추는 날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모두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자셔서 아빠가 스케줄 최대한 마련하겠다 하시고 약속 잡으셨다가 중간에 일이 크게 헝클어지게 돼서 못 오시게 되어 엄마와 저만 갔는데 이날까지 한복을 입을 수 없었던 엄마가 코르셋을 단단히 조여 입었던 상태라 매무새 단장한다고 한참을 지체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체가 낮다 보니 차 안에서 엉거주춤하면서 끌어올리는데 굼뜰 수밖에 없었는데 시아버님이 왜 안 내리시냐며 안달복달 하시고 엄마가 타고 계신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급히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잠시만요 아버님 하고 소리를 쳤는데도 문고리를 막 붙들고 열려고 안달복달 하시더니 손을 마주 모아서 그늘을 만들어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시는 바람에 엄마가 대충 마무리하고 얼른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얼른 손을 내밀고 엄마 손을 붙드니 부끄러워 난감해 하시면서 얼떨결에 손을 잡으셨지요. 처내기도 또 민망하잖아요. 아버님은 예물 보는 동안에 엄마 옆이나 뒤에 딱 붙어서 저희보다도 관심이 더 많으셨는데 이거 어떠냐고 골라 보이시는 것이 영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기보단 엄마들이나 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감 없다고 한 소리 들으시고는 조금 처져 계셨던 아버님은 이내 식사하러 가서 얼굴이 조금 풀리나 했는데 친정 아버지가 연락에 기분이 무척 안 좋아지셨는데 인감도장이 급하게 필요해 집에 가는 길이라 죄송하다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전화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급히 자리를 뜨시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다며 사죄하시는 친정 어머니를 무슨 치마자랑 놓친 어린 애처럼 아련하게 보시더니 당신이 모시겠다고 벌떡 일어서시다가 택시 타고 가겠다는 엄마 말씀에 동현 씨와 제가 얼른 일어나 모시니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모실까 했지만 엄마가 아빠도 안 오신 자리에 당신까지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비우게 됐으니 두 분 무시당하는 거라 오해하시지 않게 제가 꼭 자리 지키고 충실하라셔서 택시 태워서 모시고 들어왔는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표정이 안 좋아 영락없구나 분을 풀어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파토가 되면 편할 것을 다 맞추고 나니 이래버려서 제가 난감했는데 그 와중에 안 그래도 엄마가 그것이 걸렸는지 전화를 하셔서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 바꿔드리고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좋은 신혼 시절 빼액해서 30년을 안 본 밴댕이 소갈딱지인 양반이니 젖찍혀서 시집살이나 하지 않을까. 우리 친정 엄마가 오죽 속이 타셨겠어요. 엄마 전화라니 시아버지가 왠지 움찔움찔 안달복달해 당신도 하실 말씀이 있는 표정이셔서 얼른 넘겨받아 잠시만요 하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리니 금세 얼굴이 확 피어나서 반색을 하시며 부디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당신이 기사에게 넉넉히 쥐어줘서 보내야 할 것을 마음에 걸린다며 다정하게 챙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전화 후로 저에게 이것 먹어봐라 어째라 아는 척을 하시며 과연 사부인 닮아 손끝도 야무지고 조신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얘길 전해 들은 엄마는 사돈어른이 남자 어른 몫까지 혼자 하시려니 경황 없는 와중에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 돌려 칭찬하신 거라며 넘기셨는데 그렇게 예물 맞춘 날 저를 칭찬하시던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굳이 결혼 서두를 필요 있냐며 동현 씨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슬슬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동현 씨에게 잘 맞는 여자가 아니니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신다는 건데 이유가 엄마 때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영 이상하다 어쩌냐. 원희야 너 아빠가 만나자고 하시면 일 있다고 피하고 이상한 소리 하시거든 나한테 꼭 연락해. 저기 통화도 녹음할 수 있으면 꼭 하고 문자 같은 거 나한테 바로 그대로 쏘아줘. 이거 마음이 영세한 게 요즘 자꾸 장모님 이야기를 묻고 장인어른 언제 만났냐. 애들은 몇이냐. 집이 어디냐 꼬치꼬치 물으신다. 오해 아냐. 초점이 너가 아니라 장모님이야. 장모님 이름이 뭐네.
장인 어른 이름은 안 궁금하세요 했더니 윤가겠지 뭐 하시면서 장모님 이름이 궁금하시대. 원희 너 생년월 일은 안 물으시면서 장모님 생년월일 묻고 모른다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며 버럭 화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써 결혼하기 아깝지 않냐는 거야. 나 33인데 자꾸 결혼이 빠르대. 자기는 23세 하고는 요즘에는 40에도 하고 50에도 한다나. 원희 너하고도 연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야. 당신들도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면서 남녀는 두고 봐야 안다고 결혼을 미루래. 우린 3년 만났는데요 하니까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아빠 말 들으라는데 영 이상해.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고. 얼마 전에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전화하셨다며 아버지를 위해 사랑 포기할 수 있냐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잘라서 아뇨했지. 당연히 아버지 안 보고 말죠. 몇 번이나 봤다고 아버지 때문에 원희를 포기해요 했더니 한숨 푹 쉬고 끊더라. 이야기를 듣고 제가 떠올린 것이 상견례 이후로는 어머니 댁에 주에 한 번 정도 찾아뵙는데 시아버지가 결혼에 대해 의논하러 오셨다면서 같이 계셨던 날 우리 엄마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시기에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어머니 통해서 아빠 회사를 알아냈는지 회사 근처라며 점심시간에 불러내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사돈지간에 친해야 아이들에게 좋다면서 점심 대접한다며 오셔서 식사하셨다고만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아빠는 다음번에 집사람과 만날 적에 당사자에게 직접 여쭈어 보시라며 정중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동현 씨, 아버님이 우리 아빠 점심에 불러내셔서는 엄마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참 사부인이 몸매도 좋고 어쩌면 그렇게 여성스러운지 너무 부럽다고 했었대.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몸매 좋은 양반은 아니잖아. 티 입으면 배에 낑기고 우리 아빠는 놀리는 줄 알고 기분이 좀 상하셔서 오히려 사부인이 늘씬하고 자그마하니 군살 없으시고 관리 잘 하시더구만요. 하면서 받아쳤는데 진심으로 무슨 소리냐면서 버럭 하시더니 조신하고 순종적으로 있는 티 안 나게 남편 돋보이는 사부인이 최고라는 거야. 여자가 가시처럼 마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무슨 음식 좋아하냐, 꽃은 알레르기는 있냐 없냐 물으시고 하다못해 신발은 몇 미리 신냐, 좋아하는 색이 뭐냐. 연예인 공부하는 사춘기처럼 물어대서 언제 그 사람 만나면 직접 물으세요 하고 말았다는데 여하튼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물어보셨대. 그러고 다음날은 아빠 퇴근 무렵에 만날까나 하시는 걸 회식이 있어서 핑계대고 돌려보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오죽하면 엄마한테 바깥 어른 어디서 만난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당신들 특이한 역사 들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판이고 나시집살이 된통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 판이야. 그렇게 우리들이 설마 아니겠지 하는데 시아버지가 기어이 동현 씨를 새벽에 당신 머물고 있는 호텔로 불러내시고는 다짜고짜 헤어지라고 하셨답니다. 당신은 신혼의 욱한 마음에 버린 실수로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없는 채로 청각도 그렇다고 유부남도 아닌 어정쩡한 채로 30몇 년을 살아왔다며 그래도 강단 있는 엄마의 외가 그늘 아래 행복하게 살아온 너가 양보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헤어지면 혹시라도 자기가 사부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원희는 어떻게 보면 좋지만 아주 나쁜 인연으로 얽혀서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지만 또 엄마 딸로 보자면 흡족하니 충분한 보상을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난생 처음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째로 당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여자인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그렇게 됐으니 저희만 순순히 물러나 준다면 저와 이 사람 직장 다닐 필요 없이 든든하게 다른 입맛 맞는 더 좋은 사람 만나 큰 소리 떵떵 치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동현 씨는 진심인 건지 술 취해서 저러시는 건지 모르고 아무래도 우리들 결혼 때문에 지난 생각도 나고 갖가지 미련이 들고 그러나 보다며 두루뭉술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일련의 사건들에 화가 좀 났습니다. 어머니도 자세히 까봐야 알겠지만 그 연세에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병이 안 고쳐지셨는지 저와 우리 부모님의 인생까지 싸잡아 좌지우지할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에 기가 찼습니다. 제가 그 계획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아빠도 시아버지 자리가 추근거리다 못해 아예 아들에게 대놓고 헤어지라고 통보하며 회유한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하니
남편이 파르르 떨며 그러면 우리는 친정 아버지 선에서 정리되어 결국 자기 아버지가 제일 신나할 거라며 지켜보자고 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인 이 사람도 정작 자기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모르니 감을 통 못 잡는 눈치였는데 둘이서 치매일까 악담하면서 헤어지겠다고 하고 재산 받아낸 후에 그냥 결혼 강행할까 농담할 정도로 화가 나기는 한데 처음 당해보는 데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감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저러다 말겠지 하고요. 세상에 넘볼 사람이 없어 사돈 어른을 마음에 담는가 말이죠. 게다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 늙어가는 처지예요. 기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 정말 마음에 두신 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결혼 준비해서 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끼우면 보나마나 아버지께도 연락이 가니 차단하려던 건데 다행히 어머니는 반색하시며 그러마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안 던 짓 하려니 연기하는 것 같아서 힘드셨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결혼을 강행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데 새벽 불러내 말씀하시고 의외로 잠잠해서 마음을 놓던 어느 날 격전의 날이 왔습니다.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아예 직종을 바꿀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오전에 인수인계하고 오후에 퇴근을 하던 상태로 그냥 관둬도 되지만 아무래도 의리도 있고 평판 문제도 있어서 제가 편해 봐주던 상태로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끼리 파티하려고 엄마와 함께 낮에 장 보고 들어와 음식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함구하던 상태라 엄마는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매우 잔잔한 평상시와 다름없던 일상이었는데 저는 부모님께 왠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들어 커플 잠옷해드리고 엄마도 요즘 제 얼굴이 거칠어 보인다시며 마사지 잘 받게 기능성 화장품 세트로 사주시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면 우리 친정 식구들만 이렇게 편하게 즐길 파티는 한동안 거를 것이 뻔해서 엄마가 저만을 위해 해주시는 잡채며 도미찜이며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셨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선물이라도 보냈나 택배 기사인가 싶어 누구냐 묻지도 않고 제가 얼른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엄청난 크기의 빨간 집채만한 장미를 낑낑대며 들고 오는 사람이 글쎄 시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도 채 못하고 서 있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는지 꽃다발을 쑥 내밀었고 대답이 없자 꽃다발 옆으로 고개를 빼 저인 것을 보고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어버버버 말을 못 잇고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제가 얼굴을 딱 굳히고 잡아먹을 듯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누구니 뭐 왔니? 물으시며 부엌에서 나오셨다가 어머 사돈어른 하시며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달려오셨는데 저는 그대로 이 집에까지 쳐들어온 천지분간 못하는 노친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빠 귀에 들어가면 난리 날 텐데 이 생각뿐으로 달려드시는 엄마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악 물고 눈에 잔뜩 도끼 올라있는 제 표정에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친정 파티한다는 소리에 아버님이 축하꽃 가져다 주시러 오셨네요, 엄마. 오늘 우리 식구끼리 마지막 파티한다고 말씀드렸거든. 안 그래도 동현 씨한테 아버님이 꽃채기 하셔서 설마 하며 안 샀더니 이렇게나 커다란 꽃다발을 주시네. 확실히 외국물 먹으신 분이라 굉장히 센치하시고 감성적이셔. 아유 이뻐라. 오늘 어머니하고 또 데이트 하신다는 소린 들었어요. 아버님 꽃 감사하고요. 우리끼리 먹을 거라 준비가 단촐해서 모시기도 그렇고 도시락 사기도 그렇네요. 아버님 저희 이바지 할 때 본격적으로 우리 엄마 솜씨 보셔요. 아참 결혼식 끝나고 바로 미국 가실 건가요? 아버님 예전에 그렇게 혼자 집에 안 가셨으면 아마 그 편에 어머니 댁에서 들려보냈을 이바지. 요즘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가져가거든요. 저는 신발 벗을 틈도 안 주고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가셔야죠 하며 서둘렀고 눈치를 채신 건지 어쩐 건지 엄마가 잡지 않고 인사하자 따라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아버님을 제가 배웅한다며 모시고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위해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전 담배라고 피워본 적 없지만 담배가 땡길 정도로 막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어 생각나는 대로 유치한 으름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와, 동현 씨한테 이야기 들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저희 헤어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헤어지면 아버님이 어쩌시려고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이라도 시키시게요? 대체 그 이쁜 어머님 놔두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처사인 건 아시죠? 아무리 정에 목마르고 아무리 철이 없고 잘났대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젠 동네 뜨르르 평판 있는 유지댁 도련님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동현 씨도 아버지 있나 없나 상관없이 잘한 사람이라 당장이라도 안 봐도 상관없다는데? 아버님 이런 거 어머니께도 알리고 아주 끝장을 볼까요, 우리?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싶다 원이야. 오해는 마라. 그냥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난 사람. 동현어미하고는 또 다른 사람 지금이라도 만나. 나는 하늘에 감사하다.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지근덕거리는 여자들 눈에 차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나 아무래도 외국 여자들은 냄새가 나서 말이지. 미국에서 본 한국 여자들은 돈 보고 달려들고 순수함이 없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보던 사람하고 다른 내가 바라던 모습인 사부인 보고 반해서 정신 놓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나도 이런 내가 정상이 아닌 것은 안다. 오늘은 인사하려고 들른 거야. 마지막으로 딱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마음 정리하려고. 남자로서 흠모하는 여자에게 꽃 선물은 주고 싶어.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정식으로 안 해봤다. 내 시어미와 동산에서 뒹굴며 야생화 꺾어 바치며 머리에 꽂아주긴 했는데 결말이 그렇게 돼서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 다음부터는 내 사돈으로 돌아가 사부인을 대할 거다. 내 말대로 이제 와 뭐 어쩔 수도 없는 거고. 너희 결혼 끝나고 들어가면 한국에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어차피. 나 마음 정리됐고 요 근래 이상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원이야. 동현이에게도 미안하고 그만 있고 마음 풀 거라 미안하다. 내가 아직도 철이 덜 든 모양이야.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에 내가 넋놓고 흘려버린 지난 시간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만큼 나이 든 건 잊어버린 모양이다. 하시는데 참 저도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집 남자들 참 구제불능입니다. 동현 씨도 제게 반한 게 언젠가 앞단추 떨어진 거 조용히 불러 달아줄 때였다며 자기는 자식으로 평범한 어머니가 대하는 사랑 못 받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듣자 하니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세상 잘난 맛에 사는 양반이 혹하니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 반한 상대가 하필 사부인이니 본인은 또 얼마나 속 탔을까요? 내심 마음 추스리려고 했다가 새벽마다 센치해져서 일 내신 모양인데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나마 시키려고요. 우리 원희가 다시 인사하고 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꽃다발은 사부인께 드리는 겁니다. 모자란 신랑 아버지가 귀하디 귀한 따님 곱게 키워 트집 하나 안 잡고 여러모로 미숙하고 쉽지 않은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 담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향기 좋고 제일 탐스러운 장미농장 알아내서 특별히 부탁한 거니 두고두고 보시며 혹시라도 집사람이 서운하게 굴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그 사람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기분 상하실 일 많을 겁니다. 동현이야 저보다야 낫겠지만 아버지 역할 할 제가 없어서 언제 빈틈 보일지 장담은 못하지만 저보다 나을 겁니다 아마. 저는 시 끝내고 조만간 미국 들어가서 한동안 또 바빠질 겁니다. 결국 어른들이 이 어린 부부 뒤치다거리 하실 것이 뻔해 죄송스러워 겸사겸사 들었답니다. 참 사돈어른 복 많은 남자로 제가 많이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사부인 벤이 선녀 같고 부럽고 질투나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직장에서 뵙겠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종종 선물 챙길 테니 기쁘게 받아주십사 인사를 하시자 엄마도 알겠다시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셨고 운전석에 오르셔서도 감정을 주체 못하시던 아버님은 유리창을 내리시더니 제게 고맙다 인사하시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에게 반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삼류 드라마 찍을 뻔했던 양쪽 집안은 다행히 마무리되어 결혼에 골인했는데 예식날 아버님은 참 탤런트 뺨치게 멋진 모습으로 제 친구들이 다들 완벽한 미중년으로 이상형의 표본 아니냐며 가슴 두근거린다며 난리였는데 실제로 앵간한 젊은 남자보다 더 멋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시아버지 모습에 옛 생각이 나시는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 계셨는데 물론 이것은 보기에만 그렇지 가까이서 들어보면 두 분이 아웅다웅 장난 아니셨습니다. 서로 한마디를 안 져주시더구만요. 어머님이야 한결같은 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는데 아버님이 또 신기한 게 우리 친정 엄마 앞에서는 세상 그렇게 배려하고 바로 자기 마음 추스리고 정도 지키시는데 또 시어머니께는 어린애처럼 빽빽 세상 이런 말 안 듣는 7살이 따로 없습니다. 웬일이야 싶은데 또 보고 있다 보면 시트콤이 따로 없습니다. 두 분 다 단순해서 한 분이 팩 토라져서 앞장서 가시다가도 어머 이것 봐 하면 뒤에 따라 붙어서 뭐? 하고 곧잘 말하십니다. 이런 두 분 보고 확신이 든 게 아마 우리 엄마랑 뭘 어쩌셨어도 시아버지 못 버티셨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한번 화나시면 한 달 내 입국 다무신 타입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저번에 제가 한 말 때문인지 저희 신혼여행 갔다가 이 바지 한 음식 받아보시고 가셨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가타부타 말씀 한마디 없이 음식 한 점 한 점 소중히 넣고 음미하시며 송구스럽게 드시며 감격해 하셨는데 이 바지 음식 아마 절반은 사셨을 겁니다. 누가 직접 준비하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알 턱이 없는 분들이니 그렇게 우리 엄마는 요리와 살림의 여왕으로 더욱 시댁 어른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버리셨는데 저희가 물러나올 때는 사부인 최고라는 시아버지와 그런 아내를 두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돈 어르신이 진짜라며 아둥다둥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미국 가시고 친구로 지내기로 하신 어머니는 여름마다 초청받아 미국 가십니다. 도착해서부터 두 분은 저희에게 실시간 생중계로 싸움을 이어가시는데 중간에 낀 저희는 배꼽 잡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분명 몇 시 비행기로 도착할 시간 지났는데 어머니가 게이트에 안 나타난다며 걱정하시더니 도착 하루 이후부터는 내 어머니 찾는 사람 없냐며 언제 간다니 투덜투덜 한 달을 그러시는데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전날까지는 두근거리고 설레서 잠 못 잤다고 하시더니 도착하고부터 음식이 느끼하고 영감탱이도 느끼하다며 투덜투덜 대십니다. 아버님은 어머니 편이나 국제우 편으로 저희들 선물을 챙겨 보내시며 친정 어머니 선물도 꼭꼭 챙기시는데 우리 아이 낳았다는 소식에 모처럼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두 눈을 꼭 감고 한참을 숙연하게 계셨답니다. 정작 당신 아들은 두 부부가 빽빽 자존심 하느라 못 하나 보신 분이니 무슨 생각을 하실지는 말씀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이지 시어머니께 말할 지경까지 가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이제는 서로 예의 차리는 사돈으로 표정 관리도 잘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비로소 할아버지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긴 합니다. 물론 어머니 옆에 계시면 말짱황입니다. 정말 두 분은 희한할 정도로 상극인데 사주단자 주고받을 때는 천생연분이라고 했다니 모를 일인데 세상 깍쟁이로 빽거리면서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중에 늙으면 옆에 있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 않냐십니다. 친구로서 보살펴주겠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또 몸서리치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하시며 질색하시면서도 슬그머니 그러려면 미국보단 한국이 편하겠지 하시며 별장 겸 마지막 여생 담을 집까지 사두셨습니다. 아웅다웅하면서도 두 분 다 바람은 안 피우고
이혼하고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셨으니 결혼하실 적에 사주 누가 봤는지 맹탕이면서도 신묘한 양반입니다. 하여간 저는 허리에 나날이 살이 붙어서 아버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니 거기 다이어트 음식이나 약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절대 호응을 안 해주십니다. 원희 너는 지금 완벽하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건강만 하라십니다. 당신 눈엔 하나도 안 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보내주시는 것은 애들 간식하고 제 화장품이나 엄두도 못 내던 가방들이나 옷인데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제 퉁퉁한 허리도 안 끼고 제법 맵시 있게 떨어지는 옷들이라 덕분에 더 해이해집니다. 남편에게 투덜거리니 부끄럽게도 아버님이 저번에 우리 아버지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처럼 제 신상이나 스펙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시고는 제 인바디 검사지 보내라고 해서 드리니 내장지방이면 건강을 위해 빼겠지만 닭껍질 살이니 뺄 것 없다며 만난 것이나 많이 사주시라 했답니다. 너무 말라도 힘 못 쓴다는 거죠. 남편에게 괜시리 멀쩡한 사람 살 뺀다고 힘들게 하지 말고 다랑아리처럼 복스러운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살라셨다는데 어머니처럼 몸매 얼굴 이쁜 거 다 소용없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니 남편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 바로 깨갱하며 토도 못 달고 예하고 만다는 것이죠. 남편이 뚱해서는 너는 좋겠다. 그 몸매를 해서 이쁘다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 눈에는 제게 이런 체질을 물려주신 우리 친정 엄마도 다랑아리로 보이셨던 걸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 촉이 빡 오는데 말이죠.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 날씬한 몸매 부럽지 않고 열심히 만난 것 먹으며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저희가 어머니께 도움받는다고 고자질했다면 오늘날 우리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딱 살림잼병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나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다 당당하게 선언하신 어머니는 참견 없이 따르며 제가 뭐 할 적마다 와 하는 눈빛으로 전문가인 도우미 아줌마들 하는 것을 너도 할 줄 아냐며 감탄하시는 시어머니도 귀엽긴 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후라이팬 전 뒤집었더니 저러십니다. 요즘 나중에 아버지 아프실 적 운운하며 살림 시켜 먹는데 열심히 하십니다. 보나마나 제가 모시게 될 게 뻔하니 어머니가 제 보조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꼿꼿이 하시던 양반이라 손재주 있고 머리도 좋아서 곧잘 하십니다. 범상치 않은 시부모보다 보니 저도 점점 괴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허리만 드럼통이 된 것이 아닌지 마음까지 펑퍼짐해진 것 같은데 전 이런 제가 좋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한 손 펴면 다른 손에 뭐가 쥐어지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